사랑은 헌신이 아니라 권력 게임이다. 연인 관계에서 여성의 가치는 외모나 애교가 아니라 이 경계를 얼마나 잘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이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사랑이라는 그 숭고한 감정 때문에 스스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네. 결국 자신의 가치를 하녀 수준으로 폭락시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녀 수준으로 폭락시킨다. 네, 그만큼 이 이론이 관계를 낭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힘의 역학관계로 분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이론이 말하는 가치를 지키는 경계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경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외부를 향한 경계가 있고 또 연인, 그러니까 내부를 향한 경계가 있죠. 그렇죠. 외부 경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연인이 있는 여성은 다른 모든 이성에게 칼 같은 온도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경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나 임자 있으니 넘어오지 마, 이 정도의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이 자료는 이걸 훨씬 더 적극적인 가치 증명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나는 이미 최고의 남자와 함께하고 있으니 다른 수컷의 접근은 무의미하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뭐 철벽을 치는 거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는 내 선택에 만족하고 내 남자는 최고다. 라는 확신을 외부에 드러내는 거죠. 이 이론의 분석에 따르면 주변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여자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요. 동시에 그 여자의 파트너를 일종의 승리자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의 인식을 통해서 내부 관계의 가치를 역으로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해요. 주변에서 저 남자 정말 대단한 여자를 만났네 라고 인정하게 만들면 그 남자는 자기 선택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파트너인 여성을 더 가치 있게 대하게 된다. 일종의 사회적 증명을 통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셈입니다. 내 파트너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줘서 나에 대한 대우를 더 좋게 만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 경계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자료는 진짜 전쟁터는 바로 연인과의 관계, 그 내부라고 지적하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너무 쉽게 얻은 것,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정복한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뭐 사냥이든 사업이든 게임 아이템조차도요. 어렵게 얻을수록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원리가 애석하게도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그 말의 작동 원리겠네요. 바로 그거죠.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뿐인 그런 상황들.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잖아요. 네. 남자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들어주고 약속을 매번 어겨도 괜찮아 피곤했나 보지 하고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이론은 그런 행동의 근원을 실현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진단합니다. 이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 감정, 내 원칙, 내 시간 같은 이런 소중한 자원들을 전부 포기하고 상대방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물론이죠.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내가 좀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뭐 정복당한 것이나 불안의 증거로 치부해버리는 건 좀 위험한 일반화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 지점이 이 이론을 받아들일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 이론이 비판하는 건 헌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마저 용납해버리는 무경계적 헌신, 이걸 문제 삼는 거죠. 무경계적 헌신이요? 네. 예를 들어 제 친구 한 명이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의 모든 변덕스러운 스케줄에 자기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마쳤어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엄청 고마워했죠.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친구가 자기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왜 나랑 안 있고 나보다 그 약속이 더 중요해? 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서운해하더군요. 고마운 배려가 어느새 지켜야 할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예시를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선의로 시작했던 행동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시작되겠네요. 네.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그렇게 자신의 경계를 계속해서 내어주면 남성은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함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부당하게 굴어도 다 받아줄 거야.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존중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사랑에서 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니. 그렇죠?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사랑하지도 말고 헌신하지도 말라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식이요? 즉, 나의 존중과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태도나 요구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과 부당함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올바른 경계 설정의 예시로 제시된 문장이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떤 거였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이런 식의 태도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너의 잘못된 행동,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 너의 무례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선언인 셈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 핵심이군요. 네. 근데 그 경계를 보여줬을 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미 상대방의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반발할 수 있죠.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과할 겁니다. 반면에 상대를 자신의 편의를 위한 소유물로 여겼던 사람이라면 그 통제권을 잃는 것에 분노하겠죠. 이 경계를 통해 여성은 상대방이 자신을 마냥 편하고 쉬운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의 결론은 굉장히 명확해 보이네요. 남성은 모든 걸 받아주는 의존적인 하녀에게는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영향력을 잃지 않는 파트너에게는 무의식적인 긴장감과 함께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는 나약하고 순종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존중할 만한 상대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심이라는 건 단순히 당신은 위대해 같은 칭송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무의식적인 인식을 포함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정인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자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허락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네, 바로 그 문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여성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데 이 문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건강한 경계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렬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상대와 동등하게 교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철저히 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경계 설정이라는 원칙은 어쩌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충분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선을 긋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모든 관계의 건강함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